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가 있고요. 단기 수익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개미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 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님들 채널 홈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멤버십 안내 영상과 핵심 기법을 꼭 시청하시고 커뮤니티를 클릭을 하시면 매일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에 다음날 공략할 수 있는 추천 종목과 특징 종목에 대한 영상이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꼭 시청하시고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0일 수요일 분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는 0.52%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0.6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마감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코스피 업종 차트를 살펴보면 장중 0.6%까지 하락을 했었지만은 장 마감할 무렵에 기준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장중 하락을 했었지만은 기준선까지 반등을 하고 마감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3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10일 이평선과 5일 이평선 아래에서 마감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더라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은 양의 매도로 대응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연기금에서는 최근 한 달 동안 단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업종별 투자자 순 매수를 살펴보면 오늘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순 매수로 대응을 했고 기관들은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전기 전자 섹터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 매도로 대응을 했고 화학 섹터와 금융업 섹터에서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순 매수로 대응을 했고 기관에서만 매도로 대응을 했죠. IT 종합 섹터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가장 많은 매도로 대응을 했고 화학 섹터에서는 가장 많은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인 수급을 살펴보더라도 외국인들은 현물과 선물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기관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죠. 특히 연기금에서는 30거래일 이상 순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444명이 발생이 됐고 사망자도 4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녁 8시를 기준으로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27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시각까지 6,2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확진자를 집계하는 시간 자체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이후에 전 세계 확진자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존슨앤존슨 CEO가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바이러스 백신처럼 매년 접종해야 될 수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국내 식약처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접종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1월 취업자 수가 98만 명이 감소를 했고 IMF 이후에 최악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코나의 화재 원인이 LG화학에서 납품한 배터리 결함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LG화학 측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전일날 NH증권에서는 최근 코스피에서 30거래일 이상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연기금에서 앞으로 30조 원 이상을 추가적으로 매도를 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애플은 현대차가 아니더라도 전기차 생산에 문제가 없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가 채무가 내년 1,0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2천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30년에는 75.5%라는 발표가 나왔죠.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의 마지노선은 40% 이하를 가이드라인으로 잡았었죠. 이미 국가 채무의 경우에는 47%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월 가계 대출도 7조 6천억이 증가가 되면서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총 부채 비율이 270%로 상승이 되면서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상하이 종합지수는 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43%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중국 3대 IT 업체인 텐센트에서는 로얄 크로우의 지분을 일부 취득을 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야간에는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에너지정보청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새벽에는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죠. 현재 시각이 8시 20분을 지나고 있는데 미국 주요 지수 선물은 일제히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들은 혼조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110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월 15일 월요일 특징 종목은 텐센트에서 지분 취득한 로얄 크로우의 자회사인 썸에이지입니다. 2월 15일 월요일 공식 추천 종목은 없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전 세계 증시가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 어떤 테마가 상승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장을 기준으로 다음주 관심 종목 혹은 223 기법으로 대응 가능한 종목은 KCTC와 세트랙아이입니다. KCTC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포함한 항만 하역, 화물 자동차 운수업, 탐자 물류, 수화물 사업 등을 포함한 종합 물류업체입니다. 세트랙아이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출을 하는 업체죠. 국내를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코로나 이후의 시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죠. 연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공식 추천 종목에서 손절 나간 종목 없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안전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